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5년째 시행 중인 버스 준공연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버스 이용객은 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기는 불편해서 돈 먹는 하마란 소리까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 한재택 대중교통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주자치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버스 준공연제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중간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전에는 한 번에 갈 수 있던 버스 노선이 쪼개져서 환승을 해야 하고 환승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 이동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환승 대기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요? 당초에 버스 준공연제를 시행할 때는 실행 계획 용역을 해서 기본 베이스를 해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간선을 이제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202번이나 201번은 기존에 도민들이 이용했던 시설이고 그런데 지금 불만이 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신촌락이 생기지 않습니까? 빌라가 뭐 50세대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그 곡선 수요를 맞춰서 노선버스가 가다 보니까 일부 이제 시민들이 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제 주선이 있고 간선이 있는데 그거를 갈아타야만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버스에 딱 내려서 다음 환승할 때까지 한 2, 3분만 기다리면 환승할 버스가 와야 되는데 이게 10분, 20분, 길면 30분까지 되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요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는 어떤 팀원이 데이터 DO를 분석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모든 자료 근거 자료가 팀원이 카드하고 복지 카드를 쓰시는 이용자들이 각 정류소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하루에 뭐 10인 이상이 안 타는 정류소라든지 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노선을 조정하실 거군요. 조정을 하고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버스 승객이 많은 시간대나 적은 시간대나 배차 간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특히 등하교 시간대 만원 버스에다가 버스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도 좀 있습니다. 이 버스 배차 간격은 지금이라도 당장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급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순간순간 이제 조치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팀원이 카드하고 복지 카드를 쓴 DO를 분석해서 첨도 시간하고 비첨도 시간에 문제가 있는 노선 예를 들어 가지고 300번이라든지 365번 그런 부분이 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에 배차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만큼은 이제 이번에 뭐 바로 이제 용역이 끝나자마자 2023년도 1월에 내지는 급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조치하려고 지금 용역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 준공연제에 참여한 업체에 지금 보조금을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24건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돈 먹는 하만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버스 운행 적자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버스 대수 공급은 확대됐고 또 교통복지도 확대를 되다 보니 타 운송주지는 타 지자체보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재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버스 실제적인 운행 적자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운영 비용, 저희들이 복지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거군요. 서비스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노선도 확대했고 교통복지 카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르신 포함해서 무료 환승까지 해서 1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1년에 386억을 무료 환승을 시켰습니다. 어르신들 무료 환승 비용도 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은 표준 운송 원가에서 운송 수지 빼고 오면은 다 녹아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운수업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2019년도에서 511억 정도 됩니다. 그에다가 우리가 지금 교통복지로 할인해주는 못 받는 돈이 386억. 그러면 이게 한 9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걸 다 보존해서 1,0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제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기업이 없는 제주도 2차 산업이 예. 약한 구조에서 일자리가 한 예. 850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예. 그 버스 준공령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운수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예. 이런 그 경직석 경비가 예. 한 이제 거의 70%에 예. 가깝게 포함이 되어 예. 있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4차 제주자치도 대중교통 계획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네. 그 계획안 내용을 보니까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계속 줄여서 2026년에는 914억인가 그래서 한 예, 210억 원 정도 78억 정도. 예, 줄일 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던데 예. 보조금을 줄이면 뭐 시내버스 업계가 반발하거나 어떤 버스 서비스 질이 좀 낮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그 4차 예.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령을 근거해서 5년마다 계획을 예.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는 그 관련이 없고, 재정 수치는 예. 관련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5년 동안 대중교통 계획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과제가 지금 29개가 과제인데 예. 이래 가지고 뭐 버스 이제 이렇게 중용공영제 노선을 조정하거나 해서 재정 절감 또 버스 광고를 해서 재정 수입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5개년 동안에 이제 재정 절감을 대중교통 분야에 소비되는 재정 부담을 예. 줄일 계획으로 지금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530만 명, 530만 명인데 이제 5,300만 7,500만 건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해서 가는 연간 부분입니다. 7,500만 명까지 이용하도록 예.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제주뿐만 아니라 뭐 대전이나 인천 여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지역에서도 지금 제주와 비슷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준공영제의 어떤 문제. 제가 그 문제점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표준 운송 원가 내지는 그 지난번에 임담협 하는 과정에서 예. 본다면은 저희 제주도가 표준 운송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도 표준 운송 원가가 나온 거 보면은 예. 이제 58만 원입니다. 58만 원대인데 그 표준 운송 원가가 뭐냐면은 한번 운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 하루에 예. 한 버스 한 대가 예. 들어가는 운전기사 기름값 뭐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전년도 사용한 실적을 갖고 예. 저희들이 그 외부 회계 감사 내지는 회계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 표준 운송 원가를 만들 이게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인가요, 지금요? 뭐 아닙니다. 낮은 편입니까? 지금 현재 예.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로 낮습니다. 예. 뭐 비슷한 상황이 있겠네요. 예. 다른 지역도. 예. 예. 자, 그리고 대중교통시대와 개편과 맞물려서 지금 버스 전용차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 중앙차로, 뭐 버스 우선차로도 있는데 네. 얼마 전 제주자치도에서 제주시 동서광로에도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근데 버스 이용객도 늘지 않고 있고 그 막대한 비용을 굳이 쏟으면서 또 중앙차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요? 예, 그 부분은 예. 뭐 2단계 사업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실제 착공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게 되는 건가요? 착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그 감리 용역 때문에 예.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이 중앙차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중교통은 예. 속도성하고 정시성이 좋아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 교통 여건이 달라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이제 저희 그 중앙 예. 시청에서 법원, 예. 아라 이게 이제 뭐 학원, 법원 이런 모든 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 노선 제 2단계 노선 예. 동서강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줘야만이 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진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2018년도에 그 설문조사하고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습니다.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까? 대중교통은? 속도 같은 경우는 한 예. 5.6km가 증가됐죠. 예. 빨라졌죠. 예.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시내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늘려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대중교통 이용객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이제 용역이 맞춰져 있고 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어 있지만은 지금 오영훈 도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중교통 준공영제의 문제점 전반적으로 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 진단해서 재정 부담이 감소되고 버스 노선 체계가 재정비되고 도민들이 일상에 나아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용객 증가, 수익금 증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직간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삼양에서 뭐 하기까지 뭐 아니면 하기까지 뭐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뭐 서울의 9호선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대중교통이 정시성, 속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까 하신다는 용역이 최종 용역이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8월 말에 도민 공청회를 거치면서 고 나면은 중간 보고회를 9월 중에 하고 최종 보고회는 10월 중순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빠르면 올해 말쯤 되면 어떤 대중교통 개편 방향들이 또 새롭게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